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블룸버그가 매달 집계하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처음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6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달보다 5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2위는 아랍에미리트, 3위는 아일랜드, 4위는 노르웨이, 5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구하는 중국은 51위, 러시아는 53위로 조사 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회복력 순위 1위를 차지했다니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발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봐도 숙박과 음식점업 종사자는 7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긴 이른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죠.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토레스. 처음이지만 강력한 이끌림. 모험에 강한 대한민국 정통 SUV로 태어났다. 새롭게 쌍용 자동차답게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지금 사전 계약 중.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주거, 업무, 휴식의 경계를 지우다. 품격 높은 일상을 만나다. 시대를 앞선 공간 문화의 시작. 동탄 선납숲 공원을 품은 하이엔드 타워 빌리지. 더챔버 라티파니. 7월 오픈 예정. 1533-5020. 더 퍼스트 한양. 6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 효자면 용두리 센텀마을이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잠시 후 센텀마을 김민성 대표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2년 후 예고되고 있고 지방의원들은 내일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뭐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뉴스가 좀 시끌시끌 하던데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요? 네, 일단은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네. 어떨 때는 국회의원이 갑이 됐다가 또 어떨 때는 국회의원이 다시 을이 되기도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지 오늘 하나씩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내일이면 새로운 단체장 지방의원 임기가 시작하는데 지방의회 의장 선거 앞두고 국회의원 간섭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지방의회가 개원을 하게 되고, 네. 사실, 지방의회가 문을 열고 나면, 이날 처음 하는 일이, 지방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네. 의장과 부의장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마쳐야지, 전반기 2년 동안 어떤 지방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해지는데, 이게 바로 지방의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의장을 선출하다 보니까 사실 선거 끝나고 당선자들이 나온 직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지방의회 의장을 누가 할 것이냐. 네. 요 이슈였습니다. 2주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왜 지방의회 의장을 하려고 할까라고 한번 살펴봤었는데 특히 지금 경상북도 의회가 61명의 경북도 의원 가운데 이 5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 3명이 무소속, 2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보니 이 국민의힘 내에서 지방의회, 경북도의회 의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찍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입단속을 하고 있고 네. 또 여기에 또 반발하는 지방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시의회, 상주시의회 등에서 탈당 사태가 일어났던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2년 전, 4년 전이었죠. 네. 안동시 의원들과 이 상주시 의원 일부가 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네. 탈당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이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협위원회에서 자 이번에 의장은 누구로 정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보니 이 결과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협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안동시의원, 상주시의원들이 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결정한 이야기를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당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이 징계를 시도했고 또 지방의원들 일부는 이것 때문에 탈당까지도 하게 됐거든요. 네. 우리 시민들이 보셨겠지만 지방의원들이 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이렇게 정당 내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의장을 결정하고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이 징계까지 하고 탈당까지 하면서 시끌벅적해지는 이게 우리 삶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안동시 의회와 상주시의회를 보면 소송전까지 벌어지기도 했고 네. 또 안동시 의회에서는 필요했던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서로 간에 쌓였던 의장선거에서 앙금으로 인해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일도 벌어졌었거든요. 네.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리면 물론 또 이 특정 국회의원들의 지방의원들이 좀 종속돼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지방의원 하면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고 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자세인데 왜 국회의원 의중을 거스를 수 없는 건가요? 공천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천 때문입니다. 네. 지금 우리 이번에 치러졌던 지방선거도 살펴보면 네. 이게 정당 내에서는 그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경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기초단체장, 이 광역단체장 정도까지는 여론조사나 시민들, 당원들의 의중이 들어간 투표를 통해서 선출 절차를 거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지다 보니까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경선하려고 하는 후보자가 누군지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잘 알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정당에서 공천되는 과정이 기초의원들은 예를 들면 안동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중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국회의원이 공천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제 경북도당이 그냥 심사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이 지방의원 선거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중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때문에 그동안 우리 북부 지역에서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기초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좀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게 됐던 이유입니다. 그럴만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원이 의리되는 때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그때 그 상황이 달라질 때 그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천이 끝났고 당선된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국회의원들도 2년 남은 총선에서 역시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 국회의원들이 2년 뒤에 공천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에게 여전히 갑의 위치에 있지만 이 국회의원의 당내 입지가 좀 좁아지는 상황이거나 지방선거 결과가 국회의원이 공천을 했는데 이 당선자를 다수 배출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 낙선자를 배출하게 된다면 국회의원이 공천을 잘 못했구나.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을 안 했구나. 당내에서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지방의원도 이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선거구 획정이 달라지게 된다면 지금은 이번에는 나를 공천 줬던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지만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 국회의원이 또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라는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까 2년 후에 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군위군이 포함되어 있는 의성, 청송, 영덕 이 지역구는 군위군이 빠져나가게 되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기 때문에 선거구를 다시 구성하게 되고 그럼 여기 연동돼 있는 경북 북부 지역의 다른 지역들까지도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앞으로 바뀐 선거구의 국회의원의 성향에 따라서 4년 뒤 지방의원의 공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불의 관계가 미묘하게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앞서 언급했던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의 경우에는 지금 김의국 국회의원이 경북에서는 요 지역구에서는 초선입니다. 이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지냈었지만 이 경북에서는 초선인데 사실 의성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치적 위상이 조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김의국 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 경선 후보자 쪽에서 선거운동을 해왔었고 이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라서 이 지방의원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주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의 눈치를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좀 놓여 있고요. 영주 봉화 울진 영양을 지역구라는 박형수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원내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이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박형수 의원의 입지도 전국적으로도 좀 높아지고 있어서 게다가 초선 의원을 이번에 지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공천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실제 그 4년 전에는 요 지역에서도 지방의원들의 이탈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의원들의 독자성보다는 이 박형수 의원의 좀 입김이 작용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가장 또 관심이 가는 지역이죠. 안동 예천 지역구의 김영동 국회의원. 김영동 의원의 경우에는 초선 의원인데 어쨌든 4년 전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빼앗겼던 안동시장을 다시 찾아오기는 했는데 안동시의원 18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10명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4명과 무소속 4명이 당선자를 배출하게 되면서 공천에 대한 평가들이 지역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동시의 의장 선거를 4년 전처럼 또 2년 전처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김영동 의원이 당원들, 특히 지방 의원들의 입단속을 좀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의장 선거를 했을 때 한두 명이라도 이탈하게 된다면 이 김영동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의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 2년 뒤 이 총선의 향방까지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이 상주 문경을 지역구로 하는 이미자 의원은 이 재선이고 상대적으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이 공천했던 후보들이 다들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미자 의원 역시 중앙정계에서도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보니 상주시 의회가 2년 전, 4년 전과 같은 상황은 이제 좀 안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사실 서로 간에 이 힘의 견제가 잘 이루어져야만 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으로부터 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사실 제도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지방의원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려면 정당 공천이 폐지가 된 상황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사그라들었고 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의원들을 이 본인 주변 사람으로 공천하는 이유는 이 차기 총선에서 본인의 선거운동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려면 지방의원들 스스로 나를 뽑아준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유권자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았을 때 당선 가능성이 확연히 좀 높아지는 이 정치 독점 구조를 선거제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소해야지만 나는 공천을 받지 않더라도 지방의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사실 해줘야 되는 역할이, 시민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안동시 의원 선거는 무소속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도 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배출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져야지만 이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말을 잘 듣는다고 우리 유권자들이 저를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 우리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치 독점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잘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이 바로 의원들이 잘 활동하는 걸 끊임없이 감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목소리 높여서 잘하라고 또 외치고 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찼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예천군 효자면의 청년단체인 생턴마을이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엔 생턴마을 참여 청년일기 발대식도 가졌다는데요. 예천군 생턴마을 김민성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턴마을이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우선 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엇일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도시 청년들의 유입이 되어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하는 행정안전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로 청년들이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네, 이게 경쟁률이 굉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청년단체 기업 134개소가 응모를 했는데 최종 12개소가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생턴마을,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바로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이 생턴마을이 네.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생턴마을의 생텀을 우리말로 하면은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마블 영화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행하고 거주하는 곳으로 생텀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생텀마을은 경북 예천 효자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곳 효자면은 산골 마을인데요. 생텀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성스러운 느낌의 순수한 자연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텀마을의 식구들은 무농약 호두 농사를 짓고 건강한 삶의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험들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힐링 프로그램과 건강 먹거리 등 다양한 힐링 컨텐츠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효자면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네. 운영이 되고 있는 힐링 프로그램, 힐링과 명상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지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2년간 일을 했었는데 네. 주변에 포탄이 떨어진다든지 누군가의 총구에 겨누어지는 경험들을 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았었는데 저도 귀국한 후에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이 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일종의 전쟁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 후에 예천에서 명상과 건강 운동을 배우고
자연과 소통을 하면서 좋은 느낌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도 따라 내려와서 예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치유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치유를 다른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꿈을 갖게 되었고요. 네, 이게 좋은 것을 경험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퍼뜨리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저희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서 센터마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센터마을의 힐링 노하우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힐링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것이에요. 생턴마을만의 힐링 노하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친환경 구두를 활용한 치유의 주거 문화, 운동과 명상, 순수한 자연과의 소통, 그리고 힐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힐링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네.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들은 움직임 명상, 자연 소통 명상, 차를 마시며 하는 차 명상을 해보고 힐링과 창업 분야 전문가에게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배우는 힐링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힐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보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말씀만 들어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드는데 사실 여러 지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경북 북부 지역만 해도 힐링받을 수 있는 장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이 안동에 네. 거주하게 된 이유도 봉화, 영양, 청송, 영주, 상주, 문경 저희 북부 지역에서 이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여기서 네. 힐링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네. 어떻게 예천의 청년마을을 만들게 된 것인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보기에 예천 효자면이 지니고 있는 요소들이 지금 시대가 원하는 힐링의 자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보아도 건강과 힐링 분야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명상 어플 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는다는 기사도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힐링 포인트로 휴식과 자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건강, 명상, 힐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보았었을 때에 우리가 늘 생각했었던 건강과 힐링이라는 요소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마을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지역의 증대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이러한 것들을 펼치기 위해서 열정과 도전 정신이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이런 경험을 못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저희하고 뜻이 맞는 젊은 층들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천이 가진 그 특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천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로는 네. 이제 건강한 인성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여기 효자면에는 명심보감에도 나오는 효자 도시복의 생가가 있는 효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은 충효의 고장이로도 불리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연결을 하면 학생들과 사람들의 건강한 인성 교육과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내 마음을 관리를 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프로그램을 예천 효자면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 청년이 예천에서 사업을 펼쳐나간다는 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청년마을 사업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천에 내려와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 네. 아마도 준비되어 있었나 봅니다. 청년마을 사업을 준비하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와 함께 선정된 다른 청년 마을들을 보면은 이미 청년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삶의 가치와 꿈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생턴마을 같은 경우는 저 이외에는 청년들이 없었고 제가 청년들의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끈 일이었기 때문에 청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와 방향을 찾아내는 게 매우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아, 그렇군요. 지난주 네. 금요일 또 생턴마을 참여 청년일기 발대식이 있었다고요? 어떤 행사였을까요? 네, 저희 1기로 참여한 청년분들하고 함께 생턴마을이 가진 포부를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행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천 군수님을 비롯해서 행안부, 예천군, 경상북도의 관계자분들께서 와주시고 마을 주민분들도 정말 많이 오셔서 축하해주고 또 응원을 해주셨어요. 네. 뿐만 아니라 경북 예천의 힐링 자원을 활용한 힐링 비즈니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저희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참여 청년들은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분들 예천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까요? SNS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네. 지인분들에게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집이 되어서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와 적합한 8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김민선 대표하고 지인이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겠네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제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과 적절한 분들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명상, IT, 디자인, 브랜딩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청년분들과 함께 8주 동안 생턴마을의 힐링 노하우를 직접 체험하고 힐링 컨텐츠를 제작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 지인이어도 안 되겠네요. 명상도 돼야 되고 IT도 돼야 되고 디자인이나 브랜딩이든 뭐든 전문가적인 면이 있었어야 선택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요. 앞으로 2기, 3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사업 계획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기간이 총 3년이니만큼 말씀대로 2기, 3기도 생겨날 것입니다. 저희는 힐링 포럼이 올해 2차례 계획되어 있고 올해 11월에는 힐링 페스티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획한 힐링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힐링을 주제로 연주회와 전시회 등 힐링 문화 페스티벌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활동 범위를 국내로만 한정짓기보다는 글로벌 무대로 뻗어 나가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독일에 있는 분들의 방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세계인들도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고 국제 무대에서 선보이고자 합니다. 네, 생턴마을이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인도에 있는 생턴마을을 갔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 세계인들이 힐링하면은 생턴마을 우리 한국의 예천을 생각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천군 생턴마을 김민성 대표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인철의 시사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이제 9,160원이었죠. 이거보다 이제 460원이 올랐습니다. 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월 환산하게 되면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에서 201만 580원입니다. 네. 월 환산액이 200만 원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앞서 노사 양측이 최초안은 일단 노동계는 1,890원, 그리고 경영계는 그냥 동결하자,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두세 차례 수정안을 통해서 간격을 좀 좁혔죠. 750원까지 줄였지만
입장차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를 하는데, 캐스팅 보트 지고 있는 공익위원이 단일화내서 결국 결정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근로자위원 4명이 반발해서 퇴장했고요. 사용자는 전원 나갔습니다. 네.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은 됐는데, 물론 최저임금 심의 지금 198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8년 만에 이제 법정 시한을 맞췄다라는 데는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결과를 두고서는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네,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한국노총의 입장은 지금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낮은 임금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상공인 역시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벼랑 끝으로 밀어낼 무책임한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다 이제 편의점주들은 별도로 또 성명서를 냈는데요. 지금도 이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편의점주가 주 5일에 10시간씩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무인화, 그리고는 이제 가족화, 아니면 이제 문 닫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양측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정말 이 양측 모두의 입장이 이해가 돼서 더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적용이 되면서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9월 1일부터 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실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다소 줄어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회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에 개정된 이 건강보험 부과 체계, 이게 사실 2단계가 이제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 그동안 가장 큰 불만이 뭐냐? 아니 왜 직장 가입들은 월급 임금만 가지고서 보험료를 적용받는데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소득, 여기에다가 재산, 집과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 자동차까지 보험료에 이제 부과를 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은 뭐냐?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다소 줄이고, 그리고 이 소득과 또 재산이 있는데 건보료에 좀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피부양자 수는 좀 줄이겠다. 그리고 이제 월급 이외에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보험료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네, 요리조리 또 잘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 보험료 앞서 제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라고 했는데, 일단 재산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좀 늘려서 재산에 관련된 이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건데요. 주택이나 이제 토지 보유하게 되면 그걸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기본 공제액이 있는데, 현재는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재산 구간별로 차등으로 적용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공제액을 5천만 원까지 높여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재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한 523만 세대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94만 세대는 9월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배기량 1600cc 이상인 차량, 그리고 1600cc 미만이더라도 4천만 원이 넘는다? 이건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차량 가액만 4천만 원 이상만 부과라고, 미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아마 지금 자동차 보험료 지역 가입자들 아마 한 179만 대 정도가 적용이라면 9월부터는 12만 대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 하나가 아마 이제 이게 아마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네. 연소득이 이제 2천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이제는 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네.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좀 납부해야 됩니다. 또 직장가입자도 지금 기준은 월급 이외에 뭐 임대소득 있는 분들, 배당, 이자 소득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 추가 부과 대상이지만 네. 그래 이 기준을 더 낮춥니다. 9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한 2% 정도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네, 이 피부양자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우리까지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요즘은 다들 살기 힘든 시대에 소비자들의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또 안 잡혀서 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소비자들 앞으로 1년 동안 1년 후에 물가 상승률 도대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의 질문이거든요. 네. 이게 한 달째 0.6%포인트나 뛰어서 3.9%에 달하는데 네. 이 수치가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라는 거고 네. 한 달 만에 0.6%포인트 상승폭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네. 소비자들한테 앞으로 1년 동안 물가 어떤 게 가장 걱정되세요? 라는 질문 항목에 대해서 석유류가 82%, 10명 중 8명이 네. 석유류 무섭다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장바구니, 농축산물도 너무 많이 뛰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공공요금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차질 빚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제유가, 곡물이 급등했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3단계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굉장히 물가에 대한 이제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 요인이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이걸 좀 잡기 위해서 물가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한은 역시 지금 미국은 3단계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빅스텝, 한은도 7월 13일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빅스텝 가능성도 한층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가하게 되면 1950년 한은 창사 이래 이제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요즘 차 두고 걸어 다니거든요. 힘들어서. 그나저나 여기다가 또 이제 정부가 전기, 수도요금 인상을 제외한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자체들이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맞습니다. 정부는 이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올해 전체로 보면 전기요금은 3번, 수도요금은 4번이거든요. 네. 4월, 7월, 10월은 수도 전기요금 공통적으로 2개 요금이 정말 폭탄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좀 그 2개를 제외하고는 택시요금이라든가 버스, 상하수도요금,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대중교통요금은 지자체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상하수도요금, 시내버스요금, 쓰레기 봉투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이건 지금 줄줄이 인상이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을 또 제주도는 음식이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당장 7월부터 인상하고요. 강원도가 이제 시내버스 요금을 또 울산은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하반기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서울의 경우에도 이제 전철요금, 지하철요금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만성적자가 한 16조 원 가량에 달하기 때문에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이 때문에 정부는 이제 당근책, 공공요금 안 올린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특별 교부금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미미합니다. 한 110억 정도 배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자체의 어떤 요금 인상을 틀어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식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올 상반기 주식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 해외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의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거래소가 지금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올 상반기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수익을 비교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투자 수익률이 모두 많이 났습니다. 선수도, 외국인도, 개인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도 순위를 매겨보면 기관 투자가가 그나마 마이너스 5%로 선방에서 1위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12% 2위, 동학개미가 마이너스 15% 3위고요. 서학개미 무려 마이너스 32%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해하고 좀 달라졌거든요. 지난해는 워낙에 해외 증시에 투자했었던 분들이 이제 많은 수익을 거둬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정작 올해는 이제 이 굉장히 버블이 꺼지면서 이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해외 주식 매수세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마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